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2월 CPI를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9월 뉴욕 증시에 상장된 ARM의 내부자 주식 보호 예수 기간이 현지 시간 12일을 기해 만료됨에 따라 단기적 주가 추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AI 랠리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는 ARM의 주가는 현재 예상 매출액의 33배 이상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에서 100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담보물건인 상가의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하며 대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내준 것인데요. 최근 은행권의 횡령 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3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조민재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2월 CPI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또 나스닥 지수도 1.5% 이상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2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 그리고 근원 CPI 상승률 역시 3.8%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정도 소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오라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기술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라클은 이날 11%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2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엔비디아도 이날 7% 이상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 페달을 밟기 시작한 뉴욕 증시. 이 흐름을 이어받은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현재 0.49% 오른 0.5% 가까이 오르면서 2,700선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까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680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22%,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흐름세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8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오늘도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우선 오늘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올라와 줬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의 생산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검사 장비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내 검사 장비의 수혜까지 지금 현재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꼽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상회를 했는데도 시장이 빠지지를 않고 올라갑니다. 거봐요. 제가 어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다 그랬죠. 시장은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거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거예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진짜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뉴스가 아니고 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올리고 싶으면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땡겨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서 추세를 보면은 이게 돈의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들어오고 있는 건지를 볼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제 원래는 장이 안 좋을 때에서 하락장일 때에서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막 급락하고 막 폭락하고 그랬었었는데 별것도 아닌데 막 폭락하고 그럴 때는 빠지고 싶어서 그런 거고 지금 별로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해외 시장부터 좀 보면 어제 다우존스가 뭐 예상대로 딱 요 정도. 어제 제가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한 요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뭐 급격하게 폭등 나오면 좋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자, 나스닥도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이 정도 그냥 예상대로 딱 나온 정도인 뿐인데 나쁜 건 없습니다. 폭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장 끝나기 전에 어제 3시, 그러니까 2시 50분 무렵에서 노란톡방에서 코스피, 코스닥 정고점 돌파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이모티콘을 도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주식을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만 얘기를 하면 눈치를 못 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모티콘을 한 10대 개를 확 올렸어요. 주식 사야 된다고. 자, 그래서 IT 섹터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건 맞는데 미국 시장이 좀 실망입니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또 어제 엔비디아가 7% 강하게 움직인 건 좋은데 뭐 예상대로 움직인 건 맞는데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나스닥을 여기를 넘겨버렸으면 좀만 더 힘내가지고 한 5% 정도 급등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막 쫓아가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샀던 사람들만 오늘 좀 혜택을 받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서 주식을 샀었던 사람들은 아침에 못해도 어제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침에 2, 3%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으로 STI를 38,000원에 줬었는데 야, 38,100원 찍고 도망가네. 그래서 가격이 안 들어오긴 했지만 진짜 한두 호가 차이로, 한 호가 차이인가? 하여튼 100원. 38,000원에서 38,100원. 요 100원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IT 섹터를 어제든 뭐 개를 사든 뭐 딴 놈을 사든 오늘 보니까 또 움직이는 애들을 아침에 보니까 뉴로모픽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죠.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어제 새로 또 만들어지면서 또 강하게 또 움직이고 전력 설비, HBM, 반도체 관련주들, 온디바이스 AI 등등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막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 거기다 지금 일본 시장을 보면 오늘 뭐 3%, 5% 폭등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박스권으로 그냥 잔잔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막 폭등을 하면서 여기서 막 뽑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막 코스닥이 막 3%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가 막 4% 올라가고 있고 이랬으면 지금 여러분들 급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점은 뚫기는 했죠. 뚫기는 했는데 이건 무슨 뭐 어설프게 그냥 슬렁슬렁슬렁 움직이는 느낌이 별로 그렇게 뭐 강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나쁜 거는 아닙니다. 뭐 최소한 뭐 급락하거나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흐름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면 그렇게 뭐 쫓아갈 필요 없고 좀 강한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는 정도의 뭐 단타 혹은 안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좀 덜 올라간 애들 이런 애들을 이제 조정 시 저점 매수를 하는 거 아니면은 안 올라가는 애들은 조정받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 좀 순환매로 공략을 하는 어쨌든 간에 IT를 공략을 하면 깨질 일은 없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18일 날에 있을 GTC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지만 2014 그 mem콘 2024  mem콘 학술회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3월 달은 IT 섹터들이 이슈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간 애들 잘 찾아가지고 공략하면 되고요. 오늘도 STI처럼 좀 강한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지 쫓아가지 마세요. 지금 코스피가 3% 오늘 코스피 3% 급등했고 코스닥 3% 급등하고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 3% 급등했으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10% 날아가도 그냥 쫓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괜히 쫓아갔다가 눌리면 아프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계속 노리면서 노려도 IT가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역시 IT 섹터 그리고 반도체주의 조정은 단기간의 조정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들 모아지는 모습이고요. 또 3월에는 IT 시장 먹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단타 매매로 공략을 해보시거나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를 해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PSK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PSK 먼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2%가량 올라와 주면서 26,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자, 이럴 때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오늘장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아까 시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으로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나스닥이 3% 이상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일본 시장이 뭐 3% 이상 급등을 하고 오늘 코스피 3% 이상 급등을 하고 막 이 정도의 초강세였다면 그냥 쫓아가도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를 거를 대비를 해서 어제 막판에서 막 급등을 했죠, 종목들이. 어제 막판에서 막 IT주들이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7.2% 올라갔다는 소식을 아침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IT를 아침에 따라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누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를 때에서 들어가면 나는 급등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 왜 빠지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선반영에서 미리 올라간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가 3% 이상 급등이 나오면 쫓아가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PSK도 강한 패턴이에요. 막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고 그다음에 1월 25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 패턴, 강한 패턴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사면은 거의 웬만하면 먹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릴 테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계속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어쨌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PSK인데요. 계속해서 이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과연 이 PSK 시세 분출해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3월 4일 이오테크닉스 매수가 2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5일 퍼스텍 매수가는 3,370원 말해주셨고요. 아쉽게도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3월 6일 휴니드 7,3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요. 3.01% 목표가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3월 7일 한일단조 2,525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 수익률은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8일 LX세미콘 7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은 1,383.79%고요.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말씀해 주신 한국항공우주 매수가는 53,4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 수익률은 도달하지 못했고요. 저희 3월 10일 STI 어제 말씀해 주셨죠? 3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이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총 누적 수익률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STI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인 PSK의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드렸었던 이제 STI 차트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어제 분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저가가 38,100원이에요. 이게 50원씩 움직이네요. 50원씩 움직이니까 두 호가 차이로 조금만 더 내려섰으면 매수가가 들어왔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미도달 됐습니다. 들어왔으면 오늘 움직인 게 13%. 지금 10% 정도는 고점에 있는 패턴들이 잘 움직여요.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그랬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랬고 그 외에 강했던 패턴들은 여기서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씩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거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좀 답답한 거 갖고 있는 것들이 손실이 10%가 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면 10%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손실이 막 30%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면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30% 넘어가면은 반등을 줘서 10% 안쪽으로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쑤셔박혀 있는 종목들은 단점은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장점은 크게 안 빠진다예요. 근데 크게 안 빠져도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의 원래 단점이 빠지면 크게 빠지는데 오히려 크게 안 빠져요, 얘네들이. 올라가기는 되게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팔아다가 이렇게 신고가를 가고 있는 애들이라니까.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렇게 STI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지금 유리기판 해가지고 유리기판 관련주 해가지고 그쪽 애들도 좀 급등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따라붙는 게 수익이 더 잘 나는 이제 그런 장이라서 뭐 피롭틱스, HB 테크놀로지, YC캠, 뭐 SK식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금 엮여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 외에서도 뭐 뉴로모픽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 뭐 난리죠 지금. 그러니까 급등하는 애들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TI도 어제 그런 특징으로 이따 얘기할 PSK도 이제 그런 특징인데 신고점이에요, 신고점. 신고점에 있습니다. 근데 10%가 잘 나요. 그래서 한일단조 아까도 봤지만 뭐 움직이게 하겠죠. 바닥에 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죠. 마이너스 4%, 5%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차라리 버리고 저런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이렇게 YC캠이라든지 유리기판 관련주, SKC라든지 무섭겠지만 이렇게 좀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렇게 공략을 하면 10%가 빨리 나온다. 다만 매수 타이밍은 잘 노려야 됩니다.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면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10%, 20%를 경험할 수 있어요. 퍼스텍도 마찬가지. 안 움직이는 종목 언젠가는 가겠지만 시간이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그거보다는 빠른 종목들은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퍼스텍에서 6개월 동안 10% 정도 깨졌는데 이거는 일주일 만에 30% 마이너스를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 강했던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강했던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STI도 지금 이렇게 떠 있을 때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조정을 받으면 또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미도달 됐지만 나중에 다시 또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면 지금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어제 드렸던 38,000원 들어온다고 사면 안 돼요. 더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때에서 다시 예를 들어 35,000원에서 32,000원 요 사이에서 공략을 하면 이런 게 또 15%, 20%가 또 잘 나와요. 떠 있는 종목의 특징입니다. 변동성은 심한데 저점을 잘 잡으면 10에서 15%. 그래서 단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되게 좋은 장. 초보자들은 뭘 해도 두려운 장. 그렇게 되는 시장입니다. 어쨌든 STI는 미도달 됐고요. 자, 이제 급등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빠르게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 SK하이닉스. 여전히 고점에 잘 떠 있는 종목이고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안전하고 뭐 증권가에서 지금 20만 원 목표치 넘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저도 20만 원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조정받으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는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은 34%인데 요놈이 처음부터 34% 수익이 났던 게 아니고요. 12만 2천 원에 8월 7일 날에 들인 이후에서 수익이 조금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수익이 났다가 그러기를 4개월 동안 왔다 갔다 아주 지겨웠던 종목이에요. 4개월 동안 수익이 난 게 아니고 마이너스 8%에서 놀았던 종목인데 그러다가 수익이 나긴 했는데 작년 여기 12월 달에서는 좀 수익이 좀 났지만 그래봤자 12만 2천 원에서 여기서 수익 난 게 요게 불과 16%. 그것도 꽤 났네요, 그래도. 16%인데 그 전까지 계속 이게 10%를 넘지 못했었어요, 여기까지. 10%가 넘지 않는 수익률로 재미가 별로 없었다가 이러다가 이제 16% 가다가 또 빠지다가 또 올라가다 또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 이제 2월 달서부터 여기서부터 쫄쫄쫄쫄 올라가더니 이제 수익률이 34%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재미가 없었다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수익률이 대형주치고 34%가 났던 거죠. 43%가 났던 거죠. 그래서 좀 그래도 수익률은 좀 괜찮은 흐름으로 와 있는데 그동안 고생하면서 산전수전 겪고 이거를 갖고 간 사람들의 보유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는 나중에 뭐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으면 그때에서 다시 공략하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반도체 장비들은 다른 쪽으로 안 올라간 쪽을 하이닉스가 중심을 잡아주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수익률은 더 클 수 있다. 하이닉스가 나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이죠. 대형주 쪽에서는. 그런 이제 중심의 IT 섹터의 대장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보유한 사람들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고요. 뭐 이거는 수익률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또 어제부터 반등 나오고 오늘은 반등 나오고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왔다 갔다 유지한 다음에 다시 돌파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만 보유가 되는 종목이고 이미 178.3%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신규 매수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은 HPSP.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고점에서. 그래서 작년 8월 달, 9월 달, 이때 8월 달, 9월 달 이때쯤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고점이었어 그때.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물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추세 상승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고점에서 물렸다가 지금 수익이 났는데 얘도 수익이 79.5%, 7%가 아니고 79%, 거의 80% 가까이 올라왔어요. IT를 믿었던 거죠. 강세 흐름이 계속 내년, 그러니까 작년이었으니까 바로 올해에서 이 흐름이 올 거를 예상했었던 건데 그래서 그 흐름이 왔고요. 지금도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어제 5일선 이탈이 나오면서 흔들었는데 야, 이걸 또 여기서 또 살려놓네요. 그래도 여기서 박스권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산주가 실적도 좋고 뭐 수주 소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어제 5일선 이탈 나왔으면 좀 조정을 받아야죠. 정상적으로는. 올라갔으면 좀 조정도 받고 조정을 받아서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정상인데 지금 조정받기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얘도 옆으로 이제 가온칩스처럼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형태를 좀 취할 것 같습니다. 얘도 많이 올랐죠. 112.6% 올라온 거니까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강한 패턴입니다. 어제 막판에서 IT 섹터들이 강세를 주고 오늘 아침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강하게 한번 튀어 올랐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 덤벼드니까 누르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고 눌러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막 돈을 다 갖다 눌러 그랬는데 절해버리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눌러둔 사람들은 못 넣고 넣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이걸 또 빠져나와야 되나. 왜냐면 지금 물려버렸거든요. 아침에 덤벼들었다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접근을 못해요. 이게 아예 그냥 아침에 뻗어버렸으면 그냥 오늘 15%에도 개인 투자들이 막 덤벼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눌러버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아마 이제 내일 떨어져도 아마 무서워서 못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며칠 떨어지면 또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수익이 40% 넘게 났을 때, 47% 났을 때 이미 절반은 무조건 파는 거고 절반 이상 많이 팔았으면 더 잘한 거고
그리고 그 팔았던 물량들을 조만간에 다시 제메스 타임을 노려야 됩니다. 가는 애들이 또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드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거니까 나빠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로 잘 노리면 되는 종목이겠고요. 자, 다음은 PSK. PSK 이번 1월 25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좀 빠졌다가 돌파하더니 이때 급등이 나와가지고 수익률이 25%가 갔어요. 25.2%. 근데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신고가 패턴이고요. 신고점으로 가 있는 애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깔끔하게 또 잘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올 때 잘만 사면 되는데 이 시장의 조정이 세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따 가입 전략 다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전에 드렸었던 가격으로는 안 내려올 거예요. 21,800원으로는 웬만해서는 안 내려와요. 저렇게 내려오려면 미국 시장이 좀 세게 빠져야 됩니다. 일본 시장도 좀 세게 빠져야 되고 코스피도 이거 돌파를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뒷걸음질하면서 2,600 깨지고 2,550 깨지고 뭐 그래야지 내려오는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드렸던 가격은 안 내려와도 또 이런 애들이 왜 잘 움직이냐면은 봐봐요. 이게 지금 안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막 바닥에 수저박힌 종목보다 왜 이런 애들이 잘 가느냐? 깨끗하거든요. 개인들은 다 던지고 없단 말이에요. 반도체 장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신고가 패턴 계속 날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 골리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를 안 사니까. 그 반도체는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이제 반도체주들뿐만 아니라 지수도 폭등하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막 열풍을 막 불어일으키고 막 비트코인처럼 막 올라가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뒤늦게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항상. 원래 그렇죠. 모든 상품들이 다 그래요. 모든 상품들이 부동산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어디가 이제 막 가격이 막 자고 일어나면 물릴까 봐 안 샀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심리가 사람이 로봇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으면 안 하는데 관심을 계속 갖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서 이게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간다, 뭐 100만 원 간다 그러면 결국은 따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닐 거라 얘기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들은 그렇게 아직 되려면 좀 멀었어요. 일단 지수도 3,000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고 뭐 4,000 뭐 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코스피 뭐 3,500 가본 적이 없잖아요. 3,500 갔었나? 하여튼 3,400, 3,500이 고점인데 뭐 4,000 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 조심하면 됩니다. 지금은 조심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반도체는 아니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자회사가 2차 전지 전고체 뭐 이런 이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리기 위해서는 핑계가 필요하죠. 뭐 그런 걸로 더 올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핸드폰 부품 뭐 이런 쪽이었었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좀 아쉽다 그랬는데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 자회사 뭐 그거 가지고 이거 10,0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익은 지금 17.4%인데 한 10,000원 정도 가면은 한 3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한미반도체.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IT 섹터의 신고점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인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이쁘게 받고 다시 올라갈 건가? 그거는 이제 세력들이 고민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살 거면 차라리 PSK나 이수페타시스 아직 여기를 돌파를 못한 이런 애들을 사는 게 더 낫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미 돌파가 돼 있어서 너무 강하게 떠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니고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얘도 수익은 43.7%가 나 있는 상황. 욕심내지 말고 많이 팔고 쬐끔 쥐꼬리만큼만 갖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고 나중에 조정 싹 받으면 다시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PSK에 대한 오늘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들 여전히 강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슈는 있고 그래서 지금 고가 패턴인데 신고가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들이 아침에서 움직였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CXL 관련주도 밀리고 온디바이스에도 밀리고 싹 다 밀리는데
이럴 때에서 강했던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사면 그런 애들이 단타치기가 좋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잘은 안 내려올 거예요. 물론 더 내려오면 더 좋아요. 근데 여기 25,500원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올 텐데 그래요. 26,000원. 장중에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살살살살 좀 더 밀린다 그러면 근데 지수가 크게 안 밀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26,000원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설사 밀려도 이렇게 신고가 패턴들은 뭐 26,000원에서 샀다가 물려도 한 25,000원, 뭐 24,000원까지 빠지면 그때서는 뭐 땡큐지만 근데 26,000원 오늘 장중에서는 26,000원 정도 그 정도 내려올 때에서의 단타거리는 나올 수는 있어 보이니까 오늘 폐역 종목 PSK 26,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우선 저희 PSK고요. 매수가는 2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성 ENG인데요. 이 주요 사업 분야가 트랜지스터 및 반도체 소자를 제조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2,610원,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에서는 12.65%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현재 2,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저녁 방송에서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일단 위치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한 방에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좋다는 얘기는 고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점에서 물렸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위에서 놀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질 걸 걱정을 했겠지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는데 일단 지금 거래가 실렸으니까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파셔야 됩니다. 한번 팔았다가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거래가 실리는 건 일단 좋은 현상이에요. 2,800원에서 3,000원은 강력한 저항대니까 여기를 뚫으려면 더 강력한 거래량과 더 큰 호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은 박스권 정도로 생각하시고 수익이 나면은 최소 절반을 꼭 파시고 뭐 다 팔아도 상관없지만 절반 정도는 아까우면 절반 정도를 팔았다가 조정받으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실이 30% 40% 이렇게 넘어갔던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도 손실로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기만 하면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괜히 또 올라왔다가 또 욕심냈다가 또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 나면 최소 절반 아니면 싹 다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하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익 낼 때까지는 안 파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SKC 갖고 있는데요. 네. 10만 1,000원에 샀는데. 10만 1,000원? 네. 네, 비중은요? 9%. 비중은 9%. 10만 1,000원에 최근에 사신 거 아니고 한 몇 달 됐어요. 그렇죠.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셨나요? 네. 이게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일단 기분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제. 뭐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그러죠. 일단은 SKC 제가
이전에서도 다른 분한테 상담해 드릴 때 차트가 좋아서 그냥 가져가면 네. 된다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SKC는 2019년도서부터 엄청 강하게 움직였다가 엄청 빠졌어요. 네. 그리고 작년도에서부터 뭐 이게 몇 번 자주 올라오는 질문의 종목은 아닌데 네. 이 정도 위치에서 저는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빠질 만큼 빠졌고 여기 이중바닥형도 만들어놨고 그래서 지금 뚫어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또 요즘에 네. 또 그 유리기판 이슈가 또 나오면서 움직이는 게 또 얘가 또 거기에 또 엮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유리기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PCB라든지 이제 기판 관련 이제 플라스틱 휘어지는 거 뭐 실리콘 뭐 이런 거였는데 유리기판이 무슨 뭐 열에도 강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이제 뭐 양산이 정말 잘 되는 건지 잘 팔리는 건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얘가 근데 등치가 좀 커갖고 예.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아까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가던데 유리기판 관련주들 유리기판 관련주 지금 제일 잘 움직이는 게 필옵틱스거든요. 가벼운 아. 애들은 이렇게 네. 가요. 이렇게 지금 오늘 막 18%가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얘는 좀 무거우니까 네. 일단 이슈는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분할로 살살살살 파시면 되고요. 왜냐면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왔고 여기도 N자형으로 올라왔고 여기 저항대에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좀 하셨다가 네. 조정받으면 또 사도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얘는 대형주이기도 하고 대형주는 그 잔잔한 파도보다는 정말 큰 흐름을 가지고 가거든요. 네. 얘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바닥을 치고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만 원대 올라올 때마다 팔아도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매수 단가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 단가를 낮추는 말은 그러니까 분할로 지금부터 매도를 하면은 현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올라갈 때는 사지 말아주세요. 올라갈 때는 계속 파세요. 계속 팔고 지금부터 파는 네. 거예요. 팔았다가 아, 조정받으면 이제 10만 원에서 한 번 사고 9만 원에서 한 번 사고 세게 내려오면 8만 원에서는 왕창 사고. 아, 네. 그러니까 안 내려오면 갖고 있는 거 그냥 만 원대마다 올라올 때마다 팔면 되고 지금도 팔아야 되고요. 네. 지금 팔아야 만약에 내일부터 떨어져도 네.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하면 지금 절반을 팔면 되고 안 불안하면은 3분의 1 정도 팔고 나머지는 더 올라갈 때마다 12만 원에서 그다음 팔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시는데요. 문자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간편하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저희 번호 02-32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저희 PSK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0.38% 내림세 보이면서 26,4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시에 상승 출발해줬는데요. 여전히 빨간불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코스피에서는 현재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장 초반과 동일하게 이 나홀로 개인이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현재 주목해야 할 이슈가 무엇이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아침에서 IT주들이 어제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겠지만 흔들리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조정을 받을 때 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물릴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물려야 됩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물릴 건가? 한미반도체에서 이수페타시스에서 고점으로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급등했었던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키스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많잖아요. 엑시콘도 어제 급등이 나왔었고 이런 종목들 자, 차트를 보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엑시콘. 이걸 어떻게 물려? 근데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세우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물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물리는 게 낫고 여기보다는 여기서 물리는 게 낫고 여기보다는 여기서 물리는 게 낫겠죠. 어쨌든 간에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떻게 물릴 건가.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려도 다시 또 올라가고 하면서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거를 돌려야 돼요. 바닥에서 돌릴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이렇게 발동이 걸려 있는 애들은 흔들었다가 또 갑니다. 그러니까 엑시콘 어제 상한가 갔었나? 어쨌든 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어제 상한가 갔네.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데 이런 애들이 조정을 며칠 또 받다가 또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안전한 쪽은 그래서 여러분들 PSK를 얘기했던 건데 신고가 패턴이죠. 26,000원을 얘기했지만 26,000원에서 물려도 되고 25,000원에 물려도 되고 24,000원에 물려도 되고 23,000원에 물려도 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조정을 받다가 올라갈지는 그거는 세력들의 마음이지만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지만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물려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왜 그런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잘 안 사고 그러기 때문에 더 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알려드렸어요. 강하고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든 간에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사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냥 물리세요, 그냥. 근데 이왕 물릴 거면은 당근을 2,000원에 사는 것보다는 1,500원에 사는 게 낫고 1,500원보다는 1,200원에 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잘 저점 매수를 잘해서 어쨌든 물려도 올라가는 종목의 줄을 잘 타야 올라가지 괜히 썩은 동아줄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3월달, 4월달은 이제 감사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애들은 괜찮은데 안 나온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정부에서는 물론 당장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적자인 그 부분들을 뭐 2년 연속 적자를 뭐 상폐를 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돌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인 회사들을 밸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뭐 상폐를 시키겠다.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 피바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적자 기업도 많아요. 4년 연속 적자되는 기업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엄청 많습니다. 통시장 비중도 많아요. 그나마 IT 섹터들은 안전합니다. 뭐라고요? IT 섹터들은 그래도 흑자 기업들이 대부분의 주류로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안전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일단 적자 기업들은 3월달, 4월달은 좀 피하자. 그리고 감사 보고서가 나왔으면 상관없어요. 어차피 증거금 100%든 적자 기업이 나와도 지금 감사 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나와서 그거를 이제 그 살생부를 피한 종목들은 상관이 없다.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애들은 항상 요때 3월달, 4월달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요 한 달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3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딱 지금 시즌이죠. 여기서부터 거래 정지 들어가서 이제 4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와서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면 되거든요. 요거 피하면은 이제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이제 아우토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때에서는 좀 적자 기업들은 좀 조심하고 좀 흑자 기업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가레인인데요.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반도체 장비 제조업입니다. 우선 매수가는 1,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시는데요. 현재장에서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1.124% 오르면서 1,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그리고 노란 톡방을 제가 지금 닫아놨었는데 사람이 꽉 차고 닫아놨는데 두 자리 남았네요. 잠깐 열어놓을 테니까 지금 꽉 차가지고 뭐 열어놔도 사람들이 잘 못 들어와요. 그냥 광고쟁이들 때문에 제가 닫아놨던 건데 뭐 이제 뭐 사람 꽉 찼으니까 광고쟁이 들어와봤자 뭐 2명밖에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자리 꽉 채우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란 톡방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방을 또 하나 만들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도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기가레인 보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자, 이런 종목들로 대부분 다 갖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10개 중에 한두 개는 괜찮아요. 8, 9개는 이런 종목들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뭐 KC텍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날을 세우고 막 급등하고 있는 애들 막 쫓아 들어가서 난 물려야지 나는 돈 깨먹을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급등하고 있는 애들 막 엑시콘 이런 걸로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종목을 최고점에 사는 건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강한 종목을 왜 하필이면 왜 최고점에 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어떻게 물릴 건가 고민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8, 9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다 갖고 있으면 가기야 가겠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이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가긴 가는데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만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갖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갖고 있고 뭐 PSK도 가지고 있고 뭐 엑시콘도 가지고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 상담 또 들어왔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걸 차라리 팔아버리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라고. 한 2주 전에 3주 전에 설날 전에 상담 들어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냐면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시세 줬잖아요. 이때 다시 무슨 모바일 컨퍼런스 있어갖고 그때 수익 나올 때 싹 팔아라 했는데 안 팔고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좀 이런 것들만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팔고 차라리 PSK를 노리는 게 빠른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떤 거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무슨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41만 7천원 어디 들어갔는데. 네, 42만 7천원. 비중은요? 네. 10%. 비중은 10%. 네. 한 3, 4개월 동안 좀 물려 있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 뭐 생각하고 있는 목표 가격 팔고 싶은 가격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잘 나갈래 45만 원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 45만 원 정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셔도 되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천천히 괜찮을 움직이니까. 그 내려오지는 않겠어요? 뭐 내려가도 뭐 37만 원은 안 깨질 것 같고 천천히 이거 뭐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니까 천천히 한 달, 2달 내에서는 45만 원은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상담이 마무리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뭐 시장 급락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방송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받을 시에 저점 매수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IT 부품주가 GTC 2024 일정을 앞두고 강세를 보인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은 PSK였고요. 매수가 2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